새벽 바다 위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스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62년을 살면서 바다가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내 가족을 노린 사람 말입니다. 내 이름은 윤말순입니다. 올해 62살이고 제주 구자읍에서 게스트하우스 순비를 운영합니다. 40년간 해녀로 살았던 몸이라 바다의 모든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파도의 높낮이, 바람의 방향, 물고기들의 움직임까지 모두요.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합니다. 바다가 아니라 우리 집이요. 어머니, 도윤이가 또 그래요. 며느리 서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33살로 SNS에서 웰니스 코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늘 밝고 친절해서 동네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뭐가 또 그런다는 거야? 야간 근무 끝나고 와서 숨을 헐떡거려요. 손도 떨리고요. 제가 보기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들 박도윤은 36살 해양구조대 잠수사입니다. 바다 일은 타고났는데 요즘 들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가끔 숨이 답답하다며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는 클리닉에 데려갔어요. 오태성 원장님이 진짜 유명한 분이거든요. 호흡 훈련도 시켜주시고 영양 주사도 놓아주세요. 지아가 말하는 그 클리닉은 신생마리나 근처에 있는 프리미엄 웰니스 센터입니다. 돈 많은 관광객들이 인바디 측정하고 산소 캡슐에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걱정 마세요. 웰니스 리트릿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할인도 받고 요트 멤버십까지 포함이에요. 도윤이한테 바다에서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때 내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결제 알림이었는데 보험료 항목이 있었습니다. 해양 레저 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수익자 변경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을 바꾸는 걸까요? 그것도 지아 명의로요. 지아야, 이 보험은 뭐야? 지아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요트 멤버십 가입하면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40년간 바다에서 살면서 생긴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나빴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디 아픈 데는 없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아가 건강보조제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기, 이거 꼭 먹어야 해. 오 원장님이 직접 조제해 주신 거야. 도윤이 알약을 삼키는 모습을 보니 왠지 불안했습니다. 저 약이 정말 몸에 좋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아가 요트 관련 서류를 계속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 약관도 자꾸 들여다보고요. 지아야, 요트는 언제 타러 갈 거야? 토요일 새벽에 가려고 해요. 일출 보면서 힐링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새벽에요? 바다 일을 평생 해온 사람으로서 이상했습니다. 새벽 바다는 안개가 끼고 파도도 불규칙합니다. 힐링하기엔 위험한 시간대죠. 하지만 며느리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바다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조심하라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지하의 요가 워크숍에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마리나 근처 스튜디오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명상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감사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아가 요가 매트를 정리하는 동안 나는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웰니스 포스터가 붙어 있고 커다란 블루투스 스피커가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태성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 클리닉 원장이겠죠. 지아가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자동으로 스피커와 연결되면서 통화 내용이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 씨, 토요일 새벽 준비는 다 됐죠? 오태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가 당황해서 스피커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파도가 1.2m 정도면 멀미 핑계로 충분하고 산소 호스 커넥터는 제가 미리 바꿔놓을게요.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산소 호스 커넥터를 바꾼다고요? 왜요? 보험은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수익자도 바뀌었고요. 토요일만 넘기면 모든 게 해결돼요. 도윤이는 의심하지 않을까요? 약물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호흡 곤란 증세도 심해질 테고요.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해녀 시절 길러진 순간 판단력이 발휘되었죠. 그럼 토요일 새벽 5시에 마리나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지아 씨, 연기 잘해야 해요. 알겠어요. 오 원장님. 통화가 끊어지자 지아가 급히 스피커를 껐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건 그냥. 응,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지아야, 도시락은 여기 놔둘게.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사실이라면 내 아들이 위험에 빠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와 그 클리닉 원장이 내 아들을 해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산소 호스를 조작하고 약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니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절친한 친구 정혜림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림이는 58살 약사로 전에는 식품의약 조사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혜림아,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와서 이것 좀 들어봐. 30분 후 혜림이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혜림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순아,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야. 정말 내 아들을 해치려는 거야?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 산소 호스 조작은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어. 그리고 약물로 판단력을 떨어뜨린다는 건 미리 계획된 거야. 혜림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먹고 있는 건강 보조제 좀 보여줄래? 나는 지아가 둔 약병을 가져왔습니다. 혜림이가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해. 이 성분들을 과량 복용하면 호흡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럼 정말로. 응, 의도적으로 도윤이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혜림이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증거가 부족해. 통화 녹음만으론 계획을 증명하기 어려워. 혜림이 말이 맞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현행범으로 잡는 수밖에 없어. 내가 아는 해양경찰 형사가 있는데 한번 연락해 볼게. 혜림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최연석이라는 40대 해양경찰 형사가 왔습니다.
연석이는 내 남편과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라 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 누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연석아, 내 아들을 구할 수 있어? 증거를 더 모으면 토요일 새벽에 해상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연석이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더 수집하고 토요일 새벽에 해상에서 작전을 펼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도윤이의 장비의 위치 추적 장치를 숨기고 마리나에서 그들의 준비 과정을 확인해야 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윤이의 다이브 백팩에 초소형 위치 추적 장치를 숨겼습니다. 수심까지 측정할 수 있는 로고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도윤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내 장비 정리해 주려고. 감사합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도윤이의 안색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아가 주는 약 때문인지 손 떨림도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해리미와 함께 마리나 창고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요트 정비 구역에서 교체된 산소 커넥터를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것과 비교해 보니 공기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조작된 부품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야. 해리미가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요트의 자동항법 로그도 확인해 봤는데 최근에 데이터가 여러 번 삭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 다음 날 해리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말수나 클리닉에서 고액 패키지와 보험을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웰리스 케어 받으면서 동시에 고액 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야. 그리고 약물과 호흡 훈련을 핑계로 고객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해리미가 가져온 서류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웰리스를 가장한 보험 사기였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도윤이는 첫 번째 실험 대상 같아. 성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노릴 거야. 그때 지아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새벽 일찍 나갈 거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몇 시에 나가는데? 5시 정도요. 일출 보러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실행일인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재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석이가 다시 왔습니다. 내일 새벽 5시부터 해상 감시에 들어갈게요. 말순 누나는 낚싯배로 원거리에서 지켜보고 우리는 고속단정과 드론으로 포위망을 칠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을 구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텐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새벽 4시 30분, 나는 해리미와 함께 낚싯배에 올랐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바다는 평소보다 음산했습니다. 말순아, 정말 괜찮겠어? 걱정 마. 40년간 이 바다에서 살았어. 하지만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내 아들이 저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옷이 정확히 마리나에서 요트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이, 지아, 오태성이 탔습니다. 우리는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추격했습니다. 연석이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고속단정 2대가 포위망을 치고 있어요. 드론도 상공에서 감시 중입니다. 요트가 마리나에서 2km 정도 나아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수심이 깊고 조류가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요트를 관찰했습니다.
지아가 도윤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멀미약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약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약을 먹이고 있어. 혜림이가 쌍안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약을 먹자 곧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성이 엔진을 중립으로 두고 항로 로그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나는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연서가 지금 당장 움직여. 해양경찰 고속단정 2대가 동시에 요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상공에서는 드론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산소호스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양경찰입니다. 모든 조작을 중단하십시오. 확성기 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태성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아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요트 내부 CCTV, 항법기 로그, 통화 녹음까지 완벽했습니다. 오태성이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이미 포위망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해양경찰들이 재빨리 요트에 올라타 2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낚싯배에서 요트로 뛰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도윤이의 손을 잡으니 체온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지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빚 때문에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야. 오태성이 체포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고였어요. 웰리스 치료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론과 바디캠에 찍혀 있었습니다. 산소 호스 조작 장면까지 클로즈업으로 촬영됐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양경찰이 도윤을 응급 처치하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하겠습니다. 요트에서 육지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바다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안개도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태성과 지아의 범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웰리스 클리닉을 이용한 보험 사기였던 것입니다. 오태성은 여러 명의 고객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웰리스 치료를 받으면서 고액보험에 가입시키고 약물로 몸을 약하게 만든 다음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아는 오태성에게 빚과 심리적 지배로 묶여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험 가입 도우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이 개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아가 구치소 면회실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야, 내가 미안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요. 하지만 정말 도윤이를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바다는 무섭다. 그런데 그 바다를 이용해서 사람을 해치려 한 내가 더 무서웠어.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지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태성은 중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아는 실형을 받았지만 일부 집행유예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피해 배상 명령도 받았습니다. 도윤이는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해양 심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구조대 그만두려고 해요. 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일인데.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해양 안전을 가르치는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순비에 작은 교육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순비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윤이가 아이들에게 바다의 안전을 가르치고 혜림이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맡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도윤이가 새로 만든 간판을 보여줬습니다. 순비스쿨이라고 예쁘게 써 있었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 10명이 왔습니다. 도윤이가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기본 안전 수칙을 배워볼 거예요.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요트 탈 수 있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트보다는 노 젓는 작은 배부터 시작해야 해요. 바다를 제대로 알고 나서 큰 배를 타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보트에 올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를 저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뻐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바다는 예쁘지만 무서울 때도 있어.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야. 혜림이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이라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어른들이 줘도 부모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지역신문에서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알아챌 수 있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바다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바다를 사랑하되 두려워할 줄도 알게 하려고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교육 프로그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가 다른 지역에도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 다시 할 생각 없어요. 왜? 좋은 사람 만나면 해야지. 이제 혼자가 편해요. 그리고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내 인생이야. 하지만 너무 과거에 매이지는 말아라. 알겠어요, 어머니. 6개월 후 지아가 출소했습니다.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새로 시작해라. 도윤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그건 내 마음이지만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 같아.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비스쿨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양안전 교육기관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일몰 무렵 도윤이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저를 믿어주시고 구해주신 것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바다는 늘 같은 말을 해. 욕심은 무겁고 사람은 가벼워야 한다고. 우리는 이제 가벼워지는 법을 배웠어. 맞아요. 이제 진짜 가벼워진 것 같아요.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위험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순비의 새로운 간판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비스쿨, 바다를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즐기는 법을 가르치는 곳.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정말 정직합니다. 거짓을 허용하지 않죠. 사람도 바다처럼 정직해야 한다는 걸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올 것입니다. 바다의 아름다움과 위험을 동시에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바다에 숨겨졌던 목소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벼워지라는 바다의 목소리가 말입니다.